어이 죽방군인! 오늘 밤 이 오빠랑 뜨겁게 놀자! 서울 시내 한복판 40층 높이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 최상층에 자리한 실내 수영장은 마치 하늘 위에 떠있는 보석 상자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이곳만큼은 낮보다 더 화려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흘렀죠.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수면에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빛의 향연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터키석 빛깔의 수영장 물 위에는 금박을 입힌 듯한 원형 트레이들이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 위에는 값비싼 샴페인과 각종 칵테일들이 실려 있었죠. 돔페리뇽, 크리스탈, 루이 로드레 같은 최고급 샴페인들이 얼음과 함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영장 주변에는 아이보리색 가죽으로 만든 고급 선베드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각 선베드마다 개인 서비스를 위한 웨이터가 대기하고 있었죠. 벽면에는 거대한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 한강의 반짝임, 그리고 도심의 네온사인들이 어우러져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이런 화려한 배경 속에서 한 여성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수영장 남쪽 모서리, 가장 좋은 자리의 선베드에 우아하게 앉아있는 한서윤이었어요. 가운이 살짝 벌어진 사이로 드러나는 완벽한 어깨선과 우아한 쇄골이 예술품을 연상시켰습니다. 한서윤의 외모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었어요. 까만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물결치듯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져 있었죠. 피부는 도자기처럼 하얗고 매끄러웠고 눈썹은 칼로 깎은 듯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녀의 눈빛이었어요. 깊고 날카로운,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반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카리스마와 위압감이 담겨 있었죠. 한서윤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파티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호텔 측에서 주최한 비공개 VIP 파티였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사회 각계각층의 유력 인사들이었죠. 대기업 회장들, 정치인들,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각종 전문직 종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서윤은 다른 하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화려함을 뽐내려고 애쓰는 반면 그녀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티장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작은 그룹을 이루어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골프 얘기를, 또 어떤 사람들은 최근의 정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웨이터들이 은쟁반에 카나페와 캐비어를 올려 정중하게 서빙하고 있었고, 바텐더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각종 칵테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수영장 입구 쪽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게 뭐야? 술이 이것밖에 없어? 이게 VIP 대접이라고? 거칠고 탁한 목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죠. 쨍그랑 하는 소리에 파티장의 우아한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재즈 음악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대화는 모두 멈춰버렸어요. 모든 시선이 그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입구에서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남자가 보였어요. 민재욱이었습니다. 28살의 그는 이탈리아산 명품 셔츠를 반쯤 벗은 채 술에 취해 있었죠. 셔츠 단추 몇 개가 풀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웨이터! 내가 부르면 빨리 와야지! 귀머거리야? 민재욱은 지나가던 웨이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웨이터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감히 거부할 수 없었죠. 손님이니까요. 게다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웨이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재욱의 거친 행동에 무서워하는 게 분명했죠.
너 같은 년이 나를 도와준다고? 너 몇 살이야? 23살입니다. 23살? 어린 게 제대로 싱싱하겠네? 민재욱은 웨이터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웨이터의 손목을 붙잡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 무서워? 아니면 흥분돼? 주변 하객들은 이 상황을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죠. 민재욱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호텔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민그룹의 후계자였거든요. 한서윤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와인 잔을 입술에 가져다 댔지만 실제로 마시지는 않았죠. 그저 차갑고 냉정한 눈빛으로 민재욱의 행동을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당황스러움 같은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한 담담함이 있었죠. 민재욱은 웨이터를 괴롭히는 것에 금세 실증을 느꼈는지 그를 놓아주고는 수영장 가장자리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시선이 물 위에 떠있는 칵테일 트레이들에 머물렀죠. 이런 걸로 파티라고 해. 완전히 시시하잖아. 재미없어 죽겠네. 그는 가까이 있던 트레이를 발로 차버렸어요. 돔 페리뇽이 담긴 샴페인 잔들이 물속으로 떨어지며 첨벙첨벙 소리를 냈죠. 몇십만 원짜리 샴페인이 물과 섞이며 금빛 거품을 만들어냈지만 그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호텔 직원 한 명이 다급하게 다가왔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고객님들이 다른 고객. 여기서 내가 제일 큰 고객이야. 너희 월급 누가 준다고 생각해? 민재욱은 직원을 한번 노려보고는 다시 수영장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수영장 모서리에 앉아있는 한서윤에게 멈춰섰습니다. 선베드에 우아하게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실크 가운 사이로 드러나는 완벽한 몸매, 도자기처럼 하얀 피부, 그리고 신비로운 분위기까지 술에 취한 그의 눈이 번뜩 빛났어요. 오, 저기 괜찮은 게 있네? 혼자 앉아서 뭐해? 민재욱은 비틀거리며 한서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또 시작하네. 누군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감히 누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감히 나서는 사람은 없었죠. 모두 민재욱의 권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서윤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와인 잔을 천천히 옆 탁자에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봤죠.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흥미로운 실험 대상을 관찰하는 과학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이, 거기 이쁜이. 안녕? 민재욱은 한서윤 앞에 서서 희죽거렸어요. 입에서는 위스키와 맥주가 섞인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죠. 이쁜이, 오빠 두고 여기서 뭐해? 오빠가 놀아줄게. 한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그를 쳐다볼 뿐이었죠. 하지만 민재욱은 그런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오, 까칠하네? 나 그런 거 좋아해. 섹시한데? 그는 한서윤 옆 선베드에 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서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자리를 피했죠. 움직임이 너무나 우아해서 마치 발레 무용수 같았습니다. 민재욱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왜 피해? 나 무서워? 아니면 부끄러워? 별로 관심 없어요. 한서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죠. 마치 얼음물을 붓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욱은 그런 거절의 신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관심 없다고? 야, 나 민재욱이야. 민그룹 아들이고 이 호텔 주인이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알아요. 알면서 왜 이래? 나한테 잘 보이면 좋은 일 많을 텐데 명품백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어때? 민재욱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한서윤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지만 선베드와 수영장 사이에 끼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얼마면 돼? 하룻밤 얼마야? 나 돈 많거든.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면 더?
그 순간 주변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몇몇 여성 하객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정말 한심하네요. 한서윤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민재욱의 귀에 들렸죠. 뭐라고? 2년이 돌았나? 네, 돌 예정이네요. 한서윤의 대답이 너무나 당당해서 민재욱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런 미친, 너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나 봐? 좋아, 그럼 제대로 보여줄게. 바로 그때였어요. 민재욱이 한서윤의 턱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던 것은 한서윤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어요. 민재욱의 손목을 순식간에 잡더니 능숙한 기술로 비틀어 버렸죠. 그 순간 수영장에 민재욱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놓으라고! 민재욱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한서윤의 손목 잡기는 전문적이었죠. 관절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당장 놓으라고! 하지만 한서윤은 더 세게 그의 손목을 비틀었어요. 민재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아픈 것도 아팠지만 자신이 여자 한 명에게 제압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리영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마일스 데이비스의 재즈 음악만이 어색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손을 함부로 뻗으면 안 된다고 했죠. 한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위압감이 깃들어 있었죠. 마치 맹수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미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 민재욱은 고통 속에서도 계속 저항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쪽이야말로 저한테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서윤이 반문했어요. 그 말에는 묘한 여유가 담겨 있었죠. 한서윤이 손목을 놓자 민재욱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손목을 부여잡고 그녀를 노려봤죠.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 지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내가 누군지 진짜 몰라? 진짜로? 민재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죠. 뭔가 이 여자에게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기운을 느꼈거든요. 민재욱 씨죠. 민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이 호텔의 후계자. 한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민재욱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그런 신분이면 여자들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뭐가 대단하지 않다고? 민재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의 신분을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은 더더욱. 너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이 건물이 누구 것인지, 이 호텔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지? 알죠. 하지만 그게 지금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한서윤은 여전히 냉정했어요. 오히려 민재욱을 측은하게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마치 철없는 아이를 보는 어른의 시선 같았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정말 웃기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나 봐? 민재욱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객들이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는 호주머니에서 최신형 아이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는 것 같았죠. 경비 불러서 너 끌어내겠어. 아니, 경찰 불러도 되고 폭행죄로 고발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한서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은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묘하게 섬뜩했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과연 누가 누구를 끌어내는지. 그녀의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민재욱은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알고 무서워해야 정상인데 이 여자는 오히려 여유롭기까지 했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을 시작했죠. 너 혹시 어디 큰 집 딸이야? 재벌가? 아니면 정치인 딸? 민재욱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한서윤은 민재욱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말을 했죠. 민재욱 씨, 지금이라도 정중히 사과하시면 크게 문제 삼지 않을게요. 마지막 기회예요. 사과? 내가 너한테 사과를? 야, 너 진짜 정신 나갔냐? 민재욱은 다시 화가 났어요. 자신이 사과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과한다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아, 끝까지 버텨봐.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줄게. 너도 곧 무릎 꿇고 빌게 될 거야.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에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았죠. 좋아. 전화는 나중에 하고 먼저 내가 이 수영장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보여줄게. 민재욱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더니 갑자기 셔츠를 벗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죠. 뭐 하는 거예요? 한서윤이 차갑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민재욱은 대답하지 않고 셔츠를 완전히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제 수영복만 남은 상태였죠. 민재욱은 다이빙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민재욱 씨, 위험해요. 술 마신 상태에서는. 한 중년 남성 하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재욱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이빙대에 올라가더니 팔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마치 올림픽 다이빙 선수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잘 봐둬라, 이것들아. 이게 파티라는 거라. 하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했어요. 특히 여성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가렸죠. 바로 그 순간 민재욱이 다이빙대에서 거칠게 몸을 던졌어요.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전혀 우아하지 않았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무모한 다이빙이었습니다. 폼도 엉망이었고 물에 떨어지는 각도도 위험해 보였어요. 쾅! 첨뻥! 거대한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물이 수영장 가장자리를 넘어서까지 튀었죠. 특히 수영장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이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아, 옷이 다 젖었어. 샤넬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 하객이 비명을 질렀어요. 몇백만 원짜리 드레스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죠. 이런 미친. 다른 남성 하객도 정장이 젖어서 인상을 찌푸렸어요. 민재욱은 물속에서 고개를 내밀며 크게 웃어댔어요. 어때요? 시원하죠? 이게 바로 파티지. 하하하.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쾌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몇몇은 젖은 옷을 털며 수영장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욱은 수영장에서 나와서는 온몸에서 물을 털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더니 한 하객이 들고 있던 마티니를 빼앗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이게 진짜 파티지. 여러분도 들어와요. 뭘 그렇게 뻔뻔하게 서 있어요? 미쳤나 봐. 정말.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민재욱은 들리지 않는 척했죠. 민재욱의 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심해졌죠. 알코올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좀 분위기가 살았네. 다들 왜 그렇게 재미없게 서 있어요? 그는 수영장 가장자리를 돌아다니며 하객들을 하나하나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깨를 툭툭 치면서 친한 척을 했고 어떤 여성에게는 부적절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아가씨, 혼자 왔어요? 외롭지 않아요? 실례합니다만. 실례? 뭐가 실례야? 나랑 친해지면 좋은 일만 있을 텐데. 그러던 중 호텔 직원 한 명이 용기를 내서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의 매니저급 직원으로 보였죠. 그의 이름표에는 김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도련님. 다른 고객분들께서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니까 좀 조용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김 매니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재욱이 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뭐라고? 조용히 하라고. 나보고 조용히 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워낙 다른 고객들이 불편하다고? 민재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술 기운이 더해져서 이성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죠. 야, 김 매니저였나? 너 여기서 몇 년 일했어? 15년 정도 됩니다. 15년. 그러면 이 호텔이 누구 것인지는 알겠네? 물론입니다. 민그룹 소유죠. 그럼 내가 누구야? 도련님이시죠. 맞아. 내가 바로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야. 그런데 내가 나보고 조용히 하라고? 민재욱은 점점 흥분하고 있었어요. 다른 하객들은 이 상황을 불편해하며 뒤로 물러섰죠. 도련님, 그게 아니라는 게 뭐야? 다른 고객들이 불편하다고. 내가 바로 이 호텔의 최고 고객이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손님일 뿐이고. 그러더니 갑자기 김 매니저를 수영장 쪽으로 밀어버렸어요. 김 매니저는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로 말이죠. 첨벙. 또 다른 큰 물보라가 일어났어요. 김 매니저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죠. 다행히 수영을 할 줄 알았지만 정장을 입은 채라 움직임이 불편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김 매니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호텔 직원들이 급히 달려와서 그를 끌어올렸죠. 옷이 완전히 젖은 상태에서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나왔습니다. 하객들은 이제 완전히 경악한 표정이었어요. 민재욱의 행동이 도를 완전히 넘어섰거든요. 이건 너무하네요. 정말. 완전히 선을 넘었어요. 저런 사람이 호텔을 물려받는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재욱은 전혀 개의치 않았죠. 뭐가 너무해? 내 호텔에서 내가 뭘 하든 내 마음이지. 직원이 주인한테 지시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그는 수영장 바닥을 내려다보더니 뭔가를 발견했어요. 앞서 깨진 와인 잔의 유리 조각들이었죠. 이거 위험하네. 누가 치웠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가 한 일은 치우는 게 아니라 발로 차서 더 넓게 흩어뜨리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게 반짝거리네. 마치 다이아몬드 같잖아. 유리 조각들이 수영장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매우 위험한 것이었죠. 맨발로 들어가면 큰일 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수영장 입구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쾅! 문짝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뒤에는 덩치 큰 보디가드 2명이 따라왔죠. 민 회장이었습니다. 민 회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그는 수영장 안의 상황을 재빨리 둘러봤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서 있는 김 매니저, 불편해하며 뒤로 물러선 하객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그리고 한가운데서 술에 취해 있는 아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민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어요. 수영장 안의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심지어 배경음악까지 갑자기 작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욱은 아버지를 보자 잠시 주춤했어요. 하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금세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었죠.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파티는 이제 막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는데. 파티? 이게 파티야? 민 회장은 아들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재우가, 당장 여기 와서 설명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좀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재미없어 해서 제가 좀 도움을 준 거죠. 민재욱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민 회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죠. 분위기를 띄운다고. 직원을 물에 밀어넣고. 그때 젖은 옷을 입은 김 매니저가
민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련님께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알겠습니다. 김 매니저님.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이곳을 정리하고, 민 회장은 직원들에게 지시한 후 다시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죠. 재우가, 너 지금 술 얼마나 마셨어? 별로 안 마셨어요. 그냥 분위기상 조금만. 파티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금. 이 꼴을 보고 조금이라고 하는 거야? 민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민재욱은 여전히 반항적이었죠. 왜 그러세요, 아버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좀 즐기려고 한 건데. 즐기려고?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면서?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민 회장의 시선이 수영장 모서리에 서 있던 한서윤에게 머물렀죠.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객 중 한 명이려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서윤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민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분이. 민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진 채 한서윤을 바라봤죠.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한서윤은 민 회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그 순간 민 회장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말이죠. 아, 안녕하세요, 사단장님. 민 회장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민재욱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반응을 보고 당황했어요. 아버지, 사단장이 뭐예요? 저 여자가 사단장이라고요? 뭔 소리예요? 하지만 민 회장은 아들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한서윤께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제가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이런 무례한 일이. 괜찮습니다. 한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답에도 엄청난 위압감이 담겨 있었죠. 마치 태풍의 눈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민재욱은 아버지와 한서윤의 대화를 보며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요. 아버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라고 그렇게. 닥쳐. 민 회장이 아들에게 고함을 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서운 표정이었죠. 민재욱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 회장은 아들을 무시하고 한서윤에게 다가갔어요. 거의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죠. 사단장님, 정말로 천번만번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실례를 범했다면 실례 정도가 아니었는데요. 한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민 회장은 더욱 긴장했죠.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한서윤이 민재욱을 가리켰어요. 민 회장이 천천히 아들을 돌아봤죠.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우가, 이분께 대체 뭘 했어? 뭘 했다고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대화를 좀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민재욱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건 알 수 있었죠. 별로 한 것도 없다고. 그럼 제가 직접 말씀드릴까요? 한서윤이 입을 열었어요. 민 회장은 더욱 긴장했죠. 성희롱을 하려고 했어요. 돈을 주고 하룻밤을 보내자고 했죠. 뭐라고? 민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리고 제가 거절하니까 강제로 턱을 만지려고 했고요. 이런 미친. 민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자신의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재욱은 이제야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친근하게? 돈 얘기하면서? 한서윤이 차갑게 반문했어요. 민재욱은 할 말을 찾지 못했죠. 민 회장은 아들을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우가,
이분이 누구신지 아니? 누구요? 그냥 파티에 온 사람 아니에요? 육군 투스타 사단장이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재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술이 확 깨는 느낌이었죠. 사단장. 군대에? 민재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서윤을 바라봤어요. 게다가 투스타 사단장이라고? 그것도 투스타 사단장님이야. 내가 아무리 재벌이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시다. 민 회장의 설명에 민재욱은 더욱 경악했어요. 투스타 사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수한 부대인지는 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그럼 정말로. 민재욱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당장 무릎 꿇어. 민 회장이 아들에게 고함쳤어요.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아버지,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당장 무릎 꿇고 사죄드려. 지금 당장. 민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까지 섞여 있었어요. 이번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민 그룹에 어떤 타격을 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민재욱은 떨리는 몸으로 한서윤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까지의 거만함과 오만함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공포와 후회만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죠.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손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지금까지 이렇게 굴욕적인 순간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영장 안의 모든 하객들이 이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카메라를 내렸죠. 이게 단순한 재미있는 영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잘못하면 자신들도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서윤은 무릎 꿇고 있는 민재욱을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마치 돌조각을 보는 것 같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한서윤의 명령에 민재욱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공포와 후회로 얼룩져 있었죠. 눈가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민재욱 씨, 아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말해보라는 거예요. 한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민재욱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죠. 얼마면 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판 하자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말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맞아요. 돈 얘기를 했죠. 여자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정신이 나갔다고요? 그럼 평소에는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는 건가요? 평소에는 정신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한서윤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재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평소에도 비슷했거든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민 회장은 아들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챙길 때가 아니었죠.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민 회장님도 당연히 책임이 있죠. 이런 아들을 키워놨으니까요. 한서윤의 말에 민 회장은 고개를 더욱 깊게 숙였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바라는 건 없어요. 다만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물에 못 뜨게 만들어줄 거예요. 한서윤의 마지막 말에는 장난기가 전혀 없었어요. 진짜로 그럴 수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민재욱과 민 회장은 온몸이 떨렸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한서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등을 돌렸어요. 실크 가운이 우아하게 펄럭였죠. 그 모습만으로도 엄청난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민 회장이 급히 일어났어요. 차라도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면 호텔 스위트룸이라도. 괜찮습니다. 제 차가 있어요.
한서윤은 수영장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객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죠. 아무도 감히 그녀의 앞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두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수영장에 있던 사람들이 작은 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사단장이었다니. 완전 대박이네. 민재욱 이제 완전히 끝났어. 당연하지. 군대 건드렸는데 어떻게 될 줄 알고. 저 나이에 사단장이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야? 구석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젊은 남자 하객이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어요. 물에 못 뜨게 만들어준다니. 아예 바닥에 가라앉겠네, 진짜로. 옆에 있던 여자 하객이 씁쓸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자업자득이야. 꼴값 타다가 제대로 당했네. 쫄깃하긴 했지만 다른 하객들도 하나둘씩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 처음에는 그냥 예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남달랐긴 했어.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 역시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네. 민재욱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일어날 힘도 없었죠. 지금까지의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민 회장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건드린 게 누군지 이제라도 제대로 알겠니? 네, 아버지. 앞으로 정말 조심해라. 아니,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알겠습니다. 수영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전의 화려하고 우아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대신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은 곧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퍼져나갔어요. 물론 한서윤의 정확한 신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재욱의 굴욕적인 모습과 그가 당한 정의의 철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만족감을 줬죠. 그리고 그 이후로 민재욱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다시는 여성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고 술도 완전히 끊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사회봉사 활동에까지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민 회장 역시 아들 교육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고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런 강하고 정확한 일침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권력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더 큰 권력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거죠. 한서윤 사단장의 그날 밤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했고 동시에 권력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준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수영장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재욱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침실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클럽에 가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럴 기분이 전혀 나지 않았죠. 그날 밤의 기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서윤의 차가운 눈빛, 아버지의 절망적인 표정, 그리고 자신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던 그 굴욕스러운 순간들이 마치 악몽처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젠장. 민재욱은 베개를 얼굴에 덮으며 신음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에는 자신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이 윙윙거렸어요. 메시지가 온 것 같았죠. 민재욱은 귀찮다는 듯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형, 어제 파티 어땠어? 재미있었어? 대학 동기의 메시지였어요. 평소라면 자랑하듯 답장을 보냈을 텐데 지금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민재욱은 휴대폰을 옆에 던져두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서재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집사의 목소리였어요. 민재욱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마주하기가 두려웠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민 회장의 서재는 호텔 최상층에 있었어요. 거대한 책장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가운데에는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책상이 놓여 있었죠. 평소에는 위압적으로 느껴지던 공간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민재욱이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죠.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아라. 민 회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죠. 민재욱은 아버지 앞에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욱아, 너 지난 사흘 동안 뭘 했니? 집에 있었습니다. 생각은 좀 해봤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민재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계속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내가 말해줄까? 너는 지금까지 모든 걸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사람도 마찬가지고. 민 회장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아버지. 특히 군대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야. 그것도 투스타 사단장님을. 너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민 회장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불안에 떨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사단장님께서 관대하게 넘어가 주셨지만 만약에 정말로 문제를 삼으셨다면 우리 민그룹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었어. 민재욱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니? 저는 민재욱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일단 해외로 나가라. 미국 지사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배워와. 해외요? 그래. 여기 있으면 또 사고 칠까봐 걱정이야. 거기서 진짜 일이 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워와. 민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 한서윤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투스타 사단 본부에서 평상시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6시부터는 부대 순시를 시작했죠. 사단장님, 오늘 오전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참모장인 김대령이 한서윤의 집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50대 초반의 베테랑 군인으로 한서윤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죠. 네, 말씀하세요. 한서윤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그녀의 집무실은 간결하고 깔끔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곳곳에 배치된 책들과 지도, 그리고 각종 훈련 사진들이 그녀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에 신병교육대 점검이 있고 오후 2시에는 작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김 대령이 일정을 브리핑하는 동안 한서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며칠 전 수영장에서 일어난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군 간부라는 신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녀를 함부로 대하려고 한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정중히 경고하는 선에서 끝났었죠. 그런데 이번 민재욱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너무나 노골적이고 악질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었죠. 사단장님, 김 대령의 목소리에 한서윤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김 대령은 한서윤의 표정을 살폈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터라 그녀의 미묘한 변화도 알아챌 수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잠깐 다른 생각을 했네요. 한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민재욱 같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권력과 돈을 가졌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말이죠.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시면 여성 장병들과의 간담회는 어떠신지요? 좋은 생각이네요. 준비해 주세요. 한서윤은 여성 장병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어요. 자신이 여성으로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만큼 후배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 한서윤은 여성 장병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어요.
20명 정도의 여성 부사관과 장교들이 모였죠.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부대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점들을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한서윤의 따뜻한 말에 장병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단장님, 저희도 사회에서 가끔 군인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젊은 여성 중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식으로요? 여자가 왜 군대에 있냐는 식이거나 아니면 군인이면 무섭고 거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그냥 무시하거나 피하는 편이에요. 설명해봤자 이해할 것 같지 않아서요. 다른 장병들도 비슷한 경험담을 이야기했어요. 한서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라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국가를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맡고 있거든요. 한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면서 동시에 군인이라는 건 더욱 특별한 거죠. 우리는 당당해야 해요. 장병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한서윤의 말에 용기를 얻는 것 같았죠. 2달이 지났습니다. 민재욱은 미국 뉴욕에 있는 민그룹 미국 지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차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죠. 미국 지사의 사무실은 맨해튼 한복판에 있었어요. 40층 건물의 35층에서 38층까지가 민그룹 소유였죠. 민재욱은 그중 35층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 줄 수 있어? 미국인 팀장인 제임스가 민재욱에게 서류를 돌려주었어요. 3번째 수정 요청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민재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가 민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파견 온 직원 중 한 명일 뿐이었죠. 처음에는 이런 대우가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재욱은 동료들과 함께 근처 카페로 갔어요. 너 한국에서는 뭘 했어? 동료인 사라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냥 놀고 먹었어요. 민재욱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거짓말을 했을 텐데 지금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있었거든요. 부럽네. 나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사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민재욱의 상황을 부러워했지만 정작 민재욱은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시간을 너무 낭비했죠.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동료들의 격려에 민재욱은 힘을 얻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편견 없이 대해 주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재욱은 아파트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재욱아. 어떻게 지내니? 민 회장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고서를 3번이나 다시 썼어요. 그래? 힘들지? 힘들긴 하지만 뭔가 보람있어요. 제대로 일한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민 회장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평부터 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그분은 한서윤 사단장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민재욱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실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잘 지내시는 것 같아. 가끔 뉴스에 나오시더라. 혹시 사과 편지 같은 걸 보내도 될까요? 민 회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도 되겠지. 하지만 진심이 담긴 편지여야 해. 네, 정말 진심으로 쓸게요. 그날 밤, 민재욱은 한서윤에게 보낼 편지를 썼어요. 몇 번이나 찢어서 다시 쓰기를 반복했죠. 사단장님께, 안녕하세요. 민재욱입니다. 먼저 그날 밤 제가 저지른 무례한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법과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어요. 사단장님께서 그날 보여주신 품격과 위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사단장님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욱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 한국에서는 한서윤이 여전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부대 업무를 마치고 집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사단장님,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부관이 편지를 가져왔어요. 발신자를 보니 민재욱이었죠. 한서윤은 편지를 읽어보고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편지였거든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한서윤은 편지를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죠.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한서윤은 어떤 일이 와도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재욱도 미국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그날 밤의 사건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때로는 인생에서 이런 강한 충격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깨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수평선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지금 어디쯤인가요? 우린 모두 같은 수평선 위에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평선에서 만나요.